자, 오늘 리뷰할 페이퍼는 Premises and Pitfall of GPT as a Feedback Provider. 저는 이제 Feedback Generator 혹은 Feedback Generation Model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챗GPT를 피드백 생성기로 사용했을 때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단점이고 뭐 이런 것을 좀 탐색적인 연구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이야기하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소개, 그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좀 하는가, 어떻게 프롬프팅을 잘 하는가, 결국에는 이제 process of designing effective prompt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quality of AI driven feedback이 어떤가를 보는 그 페이퍼를 조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고, 2023년도 September 29th 해서 이제 GPT-4가 이때만 해도 GPT-4가 이제 settle down 될 때쯤이었어요. 2003년도도 초반에 나온 페이퍼는 3.5로 되어 있는 페이퍼가 너무 많은데, 이슈는 그렇죠. 이슈는 3.5하고 4.0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나올 때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또 무슨 사단이 벌어졌나요? 11월 달이에요. 2023년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4.0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프로 버전에 Advanced Data Analysis 모듈 들어갔죠. 인테그레이트 돼버려서 파이썬, 이제 계산은 파이썬이 다 하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 이미지 레코그니션이랑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이미지를 막 생성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미지 필요해?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막 이러면서 어느 이미지 만들어줄까?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시작했던 페이퍼는 퍼블리시도 아직 안 됐어요. 그 3개월 전에 그런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24년도 페이퍼 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기 다 놓고 계산하는 거 다 놓고 뭐 이러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가고, 일단 4.0을 썼으니까 다르고, 4.0도 11월 달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3년도 4.0은 몇 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뭐 128K가 나왔어요. 4.0이 128K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에 4K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컨텍스트의 양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인포메이션이 GPT 프롬프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챗 GPT 써서 했다, 뭐 GPT 써서 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모형을 쓰는 것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얘네들 업그레이드 안 했다 그러지, 업그레이드 할 거 다 하고요. 그냥 그 사회적인 이슈로 챗 GPT 프로 뭐 이런 이름만 붙이지, 완전히 다른 그 트래디셔널 챗 GPT-4가 어마어마하게 이발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썼고, 굉장히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페이퍼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Formative Assessment Quality, Formative Assessment Feedback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리고 GPT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제너레이팅 시키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면 그 피드백이, 제가 항상 그랬죠. GPT한테 뭘 시켜 먹을 거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시켜 먹은 그것이 어떤 퀄리티를 가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어세스 할 것이냐. 그렇죠? 그 두 개를, 특히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라는 컴포넌트를 하지 않으면 사이언티픽한 어떤 유즈나 유틸리티나 이쪽으로 잘 안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할 때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어차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컴포넌트가 Formative Assessment를 위한 Feedback Generation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아마 리터처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GPT-4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higher education에서 어떤 퀄리티나 유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AI 피드백, higher education에서 AI 피드백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좀 하이 퀄리티 AI 피드백을 만들 수 있나. 이 페이퍼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게 저랑 이렇게 잘 맞아요. 어떻게 해야지 좋게 나오냐. 그리고 좋게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지? 이밸류에이션 하지. 이게 좋다. GPT가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퀄리티 피드백의 퀄리티랑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accuracy, accurate하게 했냐? 그다음에 그 피드백의 퀄리티가 좋았냐는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 큰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제 AI driven 그 피드백을 evaluation 했어요. 그다음에 three errors developed by 뭐 이렇게 해서 퀄리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 퀄리티 나쁜 거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실수가 있는 혹은 에러 레이든드 되어 있는 그런 피드백을 만들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그것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집어넣은 페이퍼입니다. 이민자 쌤 아름다우신 얼굴이 두 개가 보이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우 막 이미지를 제너레이팅 한다 그러니까 이민재가 제너레이팅 되고 있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스트래티지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안 좋은 거, 조금 좋은 거. 그러니까 프롬프트 자체도 우리가 여러 개를 하고 그 여러 개에 대해서 퀄리티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생성한 거, 기계가 생성한 거, 기계가 생성한다 하더라도 요렇게 생성한 거, 저렇게 생성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뭐죠? rise 중간에 이렇게 self evaluation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컨텐츠를 뭐라 그랬죠? 컨텐츠를 아주 정밀하게 책을 잘 갈아 넣어서 해주는 거랑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는 것. 요런 그, 프롬프트의 디자인의 스페시피케이션을 다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실험 연구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도 프롬프팅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프롬프팅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프롬프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그 프롬프팅 한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엑스퍼트 리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컬렉션해서 뭐 코인스 카파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테이블도 나와야지 안 와봐도 좀 해야지 퍼블리케이션이 됩니다. 제가 100만 번도 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제 사이코메트릭한 부분은 저쪽 팀하고 우리 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엑스퍼트 리뷰를 저쪽 팀에서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문항을 만들어서 그 메디컬 문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또 메디컬 문항 쪽에 엑스퍼트 리뷰를 해서 같이 퍼블리케이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팀이 좀 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best prompt to novice나 expert to formulate feedback을 하라 그랬는데 그 formulate feedback을 했는데 그 다음에 only the prompt with highest prompt quality 그러니까 프롬프트 퀄리티가 가장 좋은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의도적으로 나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프롬프트가 generate almost consistently high quality feedback을 만들어내더라.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oth expert and AI feedback이 show significantly high quality than novice feedback. 그러니까 이제 expert나 AI feedback은 또 novice보다는 굉장히 뛰어나더라.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expert의 feedback과 AI feedback이 거의 퀄리티가 거의 동일한 정도 수준까지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novice feedback보다는 higher 한 significantly higher than higher quality를 보이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었고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이제 AI feedback은
only less time consuming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그 피드백을 만들어야 되죠. manually generating을 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그치만 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expert feedback보다 in general higher quality라는 거예요. 실제로 expert한테 네가 피드백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게 더 낫고 어떤 캐리고리에서 나왔냐면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 이 세 개의 캐리고리는 expert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게 사람보다 다 낫지는 않지만 이 설명이라는 게 뭡니까? 주저리 이렇게 잘 풀어서 쓰는 writing ability잖아요. 사람은 조금 이렇게 그리고 이 evaluation criteria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explanation이 좀 장황하게 쓸 수 있어요. GPT는.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라 그러면 자세하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specificity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은 양을 많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question은 뭐냐면 질문의 형태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GPT가 Q&A는 트레이닝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답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굉장히 잘합니다. 야,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 좀 만들어봐요. 왜 문항을 잘 만드는 이유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어봐야 될 게 정해지면 그것을 질문의 형태로 굉장히 잘 만듭니다. 왜? summarization, paraphrasing, Q&A, 뭐, 그 다음에 뭐, 토큰, keyword extraction, 뭐, 이런 몇 가지는 스페셜하게 파인 튜닝이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질문의 라이팅 자체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엑스퍼트보다 낫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엑스퍼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 엑스퍼트여야 돼? 사실 엑스퍼트는 극단적이잖아요. 사람은 극단적으로 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 밉상처럼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엑스퍼트는 아닐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novice는 아닌 그냥 뭐 엑스퍼트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우리는 엑스퍼트의 레벨이 굉장히 variation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 입장에서. 교수님이랑 다 똑같은 교수님 아니잖아요. 출제위원회에서도 진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novice도 있고. 근데 GPT 모형도 뭐 다를 수는 있지만 GPT 모형 하나가 픽스가 되면 프롬프트가 픽스가 되면 거의 컨시스턴트하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시켰을 때는 항상 그래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subjectivity라 그래요. 너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potential bias라고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되려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엑스퍼트 숫자가 적기 때문에 potential bias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기계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안 되죠. 피드백을 줄 때 내가 좋아하는 애들, 사랑하는 아이들과 밉상 같은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이게 조절이 잘 안 되죠. 근데 기계는 어때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받는 사람이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피드백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기계를 더 신뢰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다음에 기계는 줬던 프롬프트가 뭐고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서블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내 리스폰스를 그 프롬프트로 다시 한번 더 이밸류 여러 번 해서 평균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할 수 이건 사람이 되나? 내가 뭐 문제 제기를 하면 다시 한번 더 그레이딩 해달라고 할 때 그게 잘 되냐고요.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누가 선택을 한다고요? 이 작업을 어세시가 선택하게 될 겁니다. 기계가 해주세요. 내가 그래야지 더 믿고 더 신뢰하는 그 시대가 굉장히 빠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 거예요. 이거는 그 어세시가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세서들은 그걸 놓으려 그럴 거야, 안 놓으려 그럴까요?
안 나올라 그러겠죠. 예, 그런 어떤 긴장 관계는 있습니다. 아무튼 economical high quality alternative to expert feedback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다른 걸 차치하고도 속도와 시간이 빨라지겠죠. 같은 엑스퍼트가 해도 어때요?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액큐레이트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엑스퍼트가 해도 뭐예요?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좀 패키지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인딩은 이제 리미테이션 다 정리가 잘 됐는데 이 프롬프트를 매뉴얼리 만들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승부가 제가 그랬죠.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문제지.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프롬프트는 누가 만듭니까? 프롬프트가 잘 만들어지면 이제 괜찮은데 프롬프트는 또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쵸? 프롬프트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과정이 그 프롬프트가 relevant한 프롬프트여야 되잖아요. relevant 하지 않으면 뭐야? 저도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했어요. 나도 했어요. 뭐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의해서 했어요. 그 누가 말 못해. 근데 그 프롬프트가 잘 된 프롬프트인지 안 된 프롬프트인지 어떻게 아냐고. 왜냐면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핵심은 어떻게 하면 또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을 기계한테 시키는 게 결국 프롬프트 싸움인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는 그 subjectivity와 potential bias를 줄이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 이게 됐든 문항 생성이 됐든 뭐 피드백이 됐든 결국에는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그 하이 퀄리티 프롬프트를 만들어야지 하이 퀄리티 리절트가 나온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결론이죠. 그죠? 근데 하이 퀄리티 프롬프트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매뉴얼처럼 만들었지만 그 또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에 프롬프트가 좋아야지, 그쵸?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미래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에티컬라는 데이터 렐러번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이슈는 뭐 어디셔널 이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에티컬한 이슈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요. 사실은 페이퍼 리뷰가 끝났습니다. 이 abstract 속에 결론도 다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프롬프트, 좋은 피드백이라는 게 좋은 피드백이 뭔지에 대한 크라이테리언도 해서 이벨리에이션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피드백이 나오는 좋은 프롬프트와 좀 적절한 프롬프트와 좀 안 좋은 프롬프트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거 우리 따라서 다음번에 이제 포머티브는 지금은 안 하지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이 구조를 따라서 하고 항상 리서치 퀘션은 그거죠.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하고 어떤 프롬프트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한 루브릭이 있어야 되고 그 루브릭과 independent variable은 types of prompt를 가지고 이제 evaluation 하는 스터디로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Generative AI는 어쩌고 좋다. 근데 lack of comprehensive empirical research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higher education에서. 그냥 챗GPT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실제 empirical한 스터디가 많이 없어서 여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utomated formative artificial 저는 그냥 카파라고 불려요. Computer Adaptive Formative Assessment라고 하는데 거기서 꽃은 뭐라 그랬어요?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피드백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약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약한 거는 뭐냐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일단 feedback is considered as integral part라는 거예요. educational process에서. formative assessment는 제가 좀 simplify하게 해서 이야기하면 summative에다가 그 학습에 도움되는 그쵸.
그 러닝 프로그레션이 일어날 수 있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거의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입니다. 서머티브 플러스 그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고, 그러면 피드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이슈로 이제 나중에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뭡니까? 왜 이 피드백이 중요한데 안 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한 것을 줘야 된다. 그들이 실제 알아야 되는 걸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Find it timely. 적절한 시간에 주지 않으면 피드백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Do not engage with it. 그냥 줬는데 공부해라. 뭘 하라고. 이거 보세요. 아니, 공부 안 하는 놈한테 자꾸 뭘 보라 그런다고 보냐고. 엔게이지먼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학생이 지금 잘 안 하더란 얘기예요. 뭐 피드백을 줘도 뭐 어쨌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거기다가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휴먼 엑스퍼트나 선생님들은 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시간 엄청나게 드는데 시간만 들 뿐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맞춰주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힘들어서 맞춰줘도 잘 하냐고, 거기에 뭐 그 시간에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냐고, 그렇게 봐야 돼.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피드백을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컨시퀀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상하게 주면. 그리고 휴먼 앤 파이낸셜 리소스가 있다는 거, 엑스퍼타이즈가 필요하고, 굉장히 그 뭐 시스템, 오토매틱 시스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AI가 좀 하면 potentially 만들어주면 optimize learning and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주구장창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안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AI 피드백 시스템 만드는데 또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만약에 잘 됐었으면 여러분 뭐 AI가 다 하고 있겠네. 선생님이 뭘 그레이딩을 왜 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그것이 만들기가 힘들고, 옛날에 딥러닝이 있어도 뭐라 그랬어요? 전통적인 딥러닝 방법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좋은 피드백이 생성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한 단원이나 한 학년 했다고 쳐. 그러면 다른 학년 데이터에 이게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트랜스퍼 러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년은 또 데이터를 구해야 되고, 또 딥러닝 엑스퍼트를 해야 되고, 데이터가 바뀌면 어때요? 딥러닝을 또 다시 처음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익스펜시브하고 데이터 인텐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ED 뭐 이런 많은 이야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쉽지 않았고, 그래도 좋은 말만 하면 뭐예요? 학생들의 코그니티브 니드에 맞춰줘야 된다.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스페시픽 해야 되고, 굉장히 타임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Not requiring presence of face-to-face instructor. 저는 여기에 반대입니다. 사람이 이 작업을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인스트럭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스트럭터가 학생한테 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계를 하게 되면 30시간 걸릴 걸 1시간 안에 줄 수 있는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끌고 가야지. 인스트럭터를 싹 빼고 교수도 필요 없고 이제 다 필요 없으면 그 사회에 이득인가 싶은 거예요. 기계가 하는 실수에 대한 어떤 것도 안 되고, 교수도 디벨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도 조교수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피드백 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뭐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근데 그럼 교수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뭘 배워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직장이 다 없으면 좋은 세상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더, 저의 이제 이건 철학인데, 사람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강해지고 빨라지고 하는 쪽으로 기술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 인스트럭터, 이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그리고 옳은 방향, 중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하지도 않아요. 기계한테 다 맡겨놓고 뭐 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을까? 아무튼 어떤 프롬프트가 진짜로 하이 퀄리티를 주나. 그래서 프롬프트의 종류를 바꿔보고 좀 바꿔가면서 실제로 이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서제스션 하는 대로 하니까 퀄리티가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what are difference between novice expert 이런 피드백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 퀄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피드백 만드는 프롬프트를 3개를 하고 그런 피드백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사실 자동화 시켰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뭐냐면 머신이 제너레이팅 하는 그 결과물 있죠. 그게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다시 그 퀄리티 어슈런스 하는 퀄리티 이밸류에이션 하는 곳에 돌려가지고 점수로 뽑은 거예요. 그럼 이 피드백은 좋은 피드백이네. 나쁜 피드백이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미 연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학생 데이터 건드렸어요, 안 그랬는데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그냥 피드백이나 나온 거 있죠. 그거를 다시 NLP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루브릭 짜가지고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을 계산시켜 버린 거야. 뭔지 알겠죠?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제가 신수진 교수님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 어떤 피드백을 주니까 뭐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학생의 학습 성장이었어요. 이런 피드백을 준 것과 안 준 것이 여러분 이제 대박치는 페이퍼가 나오려면 그걸로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피드백 퀄리티에 점수하는 무슨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점수 높은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학습 성장에 scientifically 도움되는 피드백. 그렇죠? 사람이 한 것보다 기계가 한 것이 학습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그 페이퍼는 아마 그 사이언스에 아마 갈 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잘 안 나오는 거야. 아니 맨날 사람들은 그래. AI가 뭘 하면 교육에 도움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체계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조 그대로 따서 아웃컴이 뭐라고요? 학생의 learning improvement, learning growth. 거기에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어떻게 연관을 미치는가에 대해서까지 한 단계 더 나가시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한 거, 그다음에 기계가 한 거 딱 나눠가지고 experimental control 잡아서 하시면 이제 그게 꽃입니다. 저도 이제 그걸 꿈꾸고 있는 죠. 그렇게 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뭐 higher education에 도움 많이 된다. writing paper 할 때 좀 도움 되고 grade student work 할 때 도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뭐 싸움이다? 루브릭 싸움이다. 결국에는 루브릭을 잘 주면 그레이딩의 퀄리티도 높아지겠죠. 그죠? 그다음 facilitating communication 하는 거는 뭐 챗봇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수님하고 챗봇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AID는 이제 engagement 좀 이렇게 engaging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collaboration 하는 거 도움되고 accessibility도 도움되죠.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accessible 하게 되는데 engagement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assessment하고 evaluation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GPT를 쓰는 목적 중에 뭐라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 assessment와 evaluation. 그다음에 predicting은 뭐 조금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뭡니까? AI 어시스턴트, 인텔리전스 튜어링, 매니징 스튜던트 러닝 이 다 같은 이야기 아닌가? 어댑티브 러닝 하는 무슨 솔루션 같은 거죠. 그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adaptive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엔 하나로 쓰는 거예요. assessment for learning으로 쓰면 이 전체가 various purpose 한 그 울타리로 들어옵니다. assessment for learning으로 쓰는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assessment learning으로 GPT를 쓰려고 하는 게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도대체 teaching과 learning에 도움되는 것이냐, education에 threat이 되는 것이냐.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둘 다라고요. 칼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칼로 수술해서 사람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자동차로 사람 치여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로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운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냐고. 칼이 문제야, 자동차가 문제야. 그 말하는 네가 문제다. 그게 뭐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똑바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당연히 위험하죠. 그 꼰대 소리 듣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뭐 잘 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쓰는 방법이나 찾아서 안전하게 쓰자고. 딴 걱정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이거는 자꾸 막 기우에 불과합니다. 칼, 뭐 자동차, 그 이그젬플 없앨 거야 자동차를. 뭐 어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그래요. 그런 거 있고 examine quality feedback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integral part의 learning이고 formative assessment의 꽃이라 그랬고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expensive하고 하니까 피드백 제너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퀄리티를 어떻게 높이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prompt engineering이 나왔어요. 이 prompt engineering은 뭐라고요? 어떻게 how to write prompt high quality output이야. garbage in, garbage out.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한 process of designing effective. 여기서는 question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instruction이라고 그랬죠. 지시사항이라는 거예요. 지시사항 혹은 input, stimuli. 그쵸? 하는 거고 그것을 prompt라고 만들어요. prompt를 디자이닝, effective한 prompt를 만드는 process를 assessment engineering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기 위한 것은 이제 clear하고 relevant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answer라기보다는 result라고 할게요. Q&A는 빼버리세요. 뭐라고? instruction과 과제에 대한 이 과제를 수행해. 과제의 결과예요. GPT는 우리의 과제의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결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디자인을 해 나가는 프로세스예요. 처음에는 이거 하고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엔 이걸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세 번째 하고 굉장히 복잡한 나중에 만드시겠지만 저랑 같이 굉장히 복잡한 파이프라인 멀티-턴 다이얼로그 아키텍처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예요. 그거의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과를 가지고 인풋을 가지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세 번째를 5번 해. 뭐 이래 가지고 그러면 세 번째부터 5번째 한 결과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좋은 거를 뽑아.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예요? 6번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6번째 결과를 포맷을 이렇게 맞춰줘. 이메일을 보내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쭉 나오게 됩니다. 약간 함수 쓴 프로그램 짜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꾸 막 챗GPT 안에서 뭐 이건 뭘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그 적응이 되셔가지고 프로그램 짜듯이 API로 프로그램 짜듯이 아직 안 해보셔서 그런데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여름에 교육도 제대로 할 거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클리어하고 relevant한 answer가 나오게끔 하는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클리어하다기보다는 relevant하다는 기보다는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프롬프트를 할 때. 프롬프트 속에서 한 번 런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게 probabilistic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클릭하면 뭐예요? 또 다른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그 변화를 jumping around 하는 거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죠. 아니 나올 때마다 좋은 게 나오고 나올 때마다 어떨 땐 틀린 게 나오는 게 프롬프트를 짜면 어떡해. 변화는 하지만 다 그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걸 원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클리어라기보다는 컨시스턴트하고 컨트롤드 되어 있는 컨트롤드 혹은 컨시스턴트라는 용어가 더 어울려요. 결과에는. 내가 집어넣는 게 클리어해야 돼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짜는 게 클리어해야 되는 거고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relevant하고 consistent 결과가 나오게끔 우리가 프롬프트를 짜야 돼요. 아웃컴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파인 튜닝하고 비슷한데 파인 튜닝이라는 얘기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굉장히 프롬프트를 굉장히 많이 만져가지고
large language 모형을 스페셜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원래 그 말이 한데 이꼴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desired end result를 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하고도 비슷한 게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clarity와 accuracy of prompt they receive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결과가 relevant하고 결과가 desirable하고 결과가 consistent가는 이해를 해. 인풋이 클리어 해야 되고 accuracy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모르냐고. 어? 누가 모르냐고. 명징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개념이라 그랬죠. 이런 개념어에 빠져가지고 계속 말장난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클래리티와 애큐러시를 하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더 클리어하고 더 애큐레이트하게 만드냐고요. 그럼 뭘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고도 저렇게 해보고도 뭔가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항상 생각하십시오. 좋은 결과라는 게 뭐지? 그래 놓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인풋을 계속 바꿔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좋은 거냐 저게 좋은 거냐 모르면 잘 나눠가지고 좋은 결과가 뭔지를 일단 하고, 그렇죠, 결과에 대한 어세스먼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좋은 결과는 이런 거야.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인풋을 바꿔가면서 계속 돌려봐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보면. 그 다음에 뭐 limited number of study는 했지만 different aspect of prompt engineering이 GPT와 에킨의 2003년에 로우 2003년에 했다. 뭐 사이테이션 달아가지고 prompt engineering이 뭐 조금 더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제 수업 시간에 promptly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단어와 명징하게 동사로 시작하라고. 동사하고 목적으로 시작하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도대체 목적이 유저 인텐트가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어떤 컨텍스트에 일을 하는 건지 적어주고 어떤 이그젬플이 있는 건지. 사실은 포맷을 왜 이렇게 퀘션을 왜 옐로우를 쳤냐면 인스트럭션이잖아요. 지로샷은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이그젬플은 뭐예요? 어떤 리저닝이 있는지 퀘션을 이그젬플 속에 포맷이 들어야 돼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형식인지 퓨샷으로 보여주면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을 해야, 아 이런 결과를 원하네. 그럼 내가 주지. 그쵸? 그것을 이그젬플을 잘 잡아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그젬플러라 그러고 프로토타입이라 그랬어요. 전형적인 예를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이고, 제가 프롬플리시에서 강조했던 거는 뭡니까? 유저의 인텐트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model understanding은 뭐라 그랬어요? 그 들어가는 뭐예요? domain specificity 맨날 틀린다 이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왜 트리를 만들어요? 왜 온톨로지 모형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냐고요. 도대체 네가 물어보는 그것이 뭐냐고. 그쵸? 똑같은 심혈관계를 해도 간호사가 알아야 되는 게 있고, 그쵸? 거기 전공의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요. 똑같은 질문이라도 그 레벨이 다르죠. 그러면 그 도메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모형으로 앉혀줘야지 정확한 문항이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야 되는 어디까지, 어느 깊이까지 알아야 된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황하기 시작해요. 기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상충해요. clarity and specificity는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명징하면서 자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세해야 되잖아. specific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어떨 때는 장황하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simplicity가 떨어져서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뭔 말이 도대체 뭐가 어디에 속한 거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퀄리티가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뭘 다 때려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을 뭡니까? 굉장히 핵심과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이, 그 중요한 단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스키매틱한 형태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줘야지 도메인 스페시픽 하면서도 클리어 하면서도 명징해지는 거예요. 스페시픽 하면서도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핵심적인 요소가, 핵심이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뭐라고요? 핵심만 들어가 있고 굉장히 그것들의 관계가 굉장히 잘 오거나이즈 되어서 모형화돼서 들어가 있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핵심이. 그것을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테이블도 있고 트리도 있고 아웃라인은 트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싸움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그젬플이나 도메인 스페시픽이 알았어. 아, 그 컨텍스트. 그럼 컨텍스트랑 연결이 되겠죠. 도메인 스페시픽 하다는 얘기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뭘 만들어라는 거구나, 뭘 하라는 거구나. 얘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question, instruction하고 user intent나 model understanding은 굉장히 밀접해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뭐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확하게 명징해서 프로시저로 만들어야 돼요. 쪼개가지고. 그쵸? 그러면 chain of thought이 나오고 스텝 바이 스텝 instruction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model understanding, question instruction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example 이야기했고. 그쵸?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한 방에 하지 말라고. 그 복잡한 것을 뭘 단계 1, 2, 3, 4조 한 방에 주면 그거 처리하느라고. 그래서 뭐예요? 쪼개서 뭐라고? 일단 이거 해. 첫 번째 해.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해.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멀티 턴으로 만들어요. 두 번째를 시행을 해. 두 번째도 여러 번 하고 리플렉션 해. 셀프 이밸류에이션 해야 된다고 했죠. 리플렉티브하게 해야 된다고. 네가 하고 네가 다시 한번 검증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세 번째 또 해. 그렇게 해서 쪼개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엑서사이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리고 컨사이즈 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명징해야 되고, 어댑티브 해야 되고, 리플렉티브 해야 되고, 다 좋은 말인데 실제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동사랑 명사 먼저 찾아서 베스트로 쓰라 그랬죠. 로지컬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순서 정하라 그랬죠. 처음에 뭐 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고, 그죠? 그것을 굉장히 명징하게 액셔너블하고 명징하게 만들려면 뭐예요? 동사와 명사로 이루어져야 되고, 리플렉티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고 나서 검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다 멀티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No manual analyze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매뉴얼 같은 것도 딜리버를 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페이퍼니까. 그리고 자,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러닝에서. 그렇죠? formative assessment이 꽂히고 foster improvement하고 reflect on 할 수 있어야 되고 adjust their action과 task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improve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뭘 해야 되는데 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았나 틀렸나 얘기보다는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무슨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가에 집중을 하는 게 피드백이 좋은 거라고 했고, 그중에 책 읽어라, 비디오 봐라, 하나는 뭡니까? 문제 풀어봐라로 결국에는 그게 농축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피드백 속에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형태로 주는 과제는 어세스먼트는 질문이잖아요. 생각하게 하잖아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문을 주는 거예요. 걔한테 맞는 질문을 해주는 거. 거기가 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액셔너블하고 인게이징합니다. 아,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책 보고 비디오 보라면 less engaging 하다니까. 그쵸? 그리고 책을 봤는지 비디오를 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눈 뜨고 가만히 있었는지 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디오 켜놓고 딴 생각 요렇게 하는데 어떻게 잡아 그거를. 그쵸? 켜놓기만 했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항은 주고 나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DB에 남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와서 풀어. 그러면 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피델리티가 되고 그 자체로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다음번 피드백을 위한 진단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준 처방이 내가 지금 처방을 줬잖아. 처방으로 문제를 주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fidelity assessment가 되고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처방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어세스먼트가 되고 다음번 턴의 진단으로 동시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프리서비스 티처한테 뭐 해주면 좋더라 뭐 이런 거고 insufficient of time delivering high quality feedback 좋은데 시간이 없다고. 좋은 피드백을 주기가. 그래서 기계가 좀 나 도와줄 수 없겠니? 하고 하는 게 그리고 기계가 어느 만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좋은 피드백은 스페시픽 해야 되고 engaging 해야 되고 empathetic 해야 된다. 감정적인 거 좋아요. 근데 스페시픽하고 engaging은 뭐라고요? 코그니티브 레벨에 맞춰줬을 때 스페시픽하고 engaging 합니다. 내가 어떤 연습 문제를 줬을 때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우면 engagement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서 주는 그때 engagement가 올라간다. 어떻게 engaging 하는 거를 줄까? 코그니티브 레벨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게 가장 engaging 합니다. 질문을 하면 뭐예요? 내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잖아. 비디오 쳐다보려면 뭐예요? 그 쳐다본다고 그러고 딴 걸 볼 것 같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피드백은 evaluative 해야 되고 tutorial component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pose engaging question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explain alternative action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ontents가 뭐라고요? 컨텐츠를 결국 주는 learning content인데 engaging question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결국에는 assessment를 생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feedback generation하고 item generation은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item generation, feedback generation 속에 문항 생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좋은 피드백을 주려면.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하이 퀄리티 피드백을 준다는 얘기가 맞춤형 피드백을 준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Forcing, engaging, cognitive matching, cognitive 레벨에 매칭하는 practice를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Effective motivational level 좋아요. 모티베이션도 뭡니까? 어느 정도 수준도 맞아야 되고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문구는 GPT가 잘하지. 뭐 친절하게 해줘. 뭐 그런 거는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티베이션이 되게끔 그 수준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또 뭡니까? 엑스퍼트 피드백은 굉장히 자세했었고 뭐라고요? question reach하다 그랬어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엑스퍼트의 question은 아니 피드백은 아시겠어요? 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크라틱한 그 삼파수를 아시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져서 question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하게끔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practice question 하니까 교수님 뭐 multiple choice 그냥 계속 반복하는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어세스먼트에 주는 question이 꼭 멀티플 초이스뿐만이 아니라 걔한테 맞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 주는 거잖아요. First person perspective로 GPT 잘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어 줍니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 있죠. 네가 어느 first person perspective를 해줘, second 듣는 화자 입장에서 해줘, 뭐 제3자 입장에서 굉장히 잘해 줍니다.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런 톤을 바꾸거나 퍼스펙티브를 바꾸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GPT가. 그래서 여기서 GPT가 잘하는 걸 자꾸 쓰는 거예요. 스페시픽하게 해달라면 스페시픽하게 해줄 수 있잖아. 사람은 굉장히 힘들지만. GPT가 잘하는 쪽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피드백을 GPT가 잘하는 능력을 잘 버무려서 쓰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정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뭐예요? 야, 이거 한번 해봐. 먼저 이걸 해봐. 처음에는 이걸 해봐. 그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되니까 굉장히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댑티브하게 하려면 힘들지만 기계가 어댑티브하게 하는 것을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애들 응답을 그 전에 거를 계속 분석해야 되고 기계는 학습 이력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어댑티브를 잘하게 되겠죠. 거창하게 러닝 모형, 뭐 그로스 모델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기계가 일단 다 저장했다고 치고 저장한 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건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Accessible to numerous learners 할 수 있죠. 기계니까. 그래서 accessibility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들고 나면 좀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주워 들어요. 프로그램 풀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만 합니다. 말만 계속. 돈 들어요. 만드는데. 힘들다고. 유저 랭귀지 모델이 있으니까 조금 어째볼까 2023년도 나서 하는 거고 여기서 나온 얘기는 별거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 랭귀지 모델로 generating automatic feedback 한 거는 2020년만 해도 이때는 GPT가 초기 버전이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약간 스코링 정도 됐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2023년도 나와서 이 페이퍼 꼭 읽으세요. 여기가 이제 야 이때까지 그래도 오토매틱 어댑티브 피드백 나왔던 페이퍼는 누가 있냐 GPT로 썼던 거 아마 여기가 처음인 것 같은데 피드백을 만들어서 한 거는 2020년도는 뭐예요? 너무 초기 버전이라서 안 되고 하다못해 뭐 3.5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해보니까 어때요? Adaptive feedback이 Pre-Service Teacher Quality Justification and Written Assignment에서는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Diagnostic Accuracy는 모르겠는데 Written Assignment에서 Quality of Justification 하는 거는 좀 많이 도움됐다라고 하고 그래서 자세히 봐서 다음번에 막 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는 NLP를 가지고 피드백을 만들고 여기 GPT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니죠. 그럼 라지 랭귀지 모형을 안 썼을 수는 있어요. 아니 썼지만 GPT 레벨이 아닌 거예요. BERT나 뭐 이런 걸 썼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거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근데 GPT가 있으면 얘네들이 absolute 되는 거예요. quickly.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워낙에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카스네식 2023년도는 LLM을 써서 뭐예요? Research and Writing Task를 했다. 그쵸. 그 다음에 Providing Feedback to Students. 페이퍼를 라이팅하게 하고 세미나 워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을 했고 그 결과로는 뭐예요? 결과는 이 사람이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greatly reduce amount of time teacher spend on the task라는 거예요. 이렇게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데 네가 해라. 근데 뭐라고요? 시간을 굉장히 줄인다. 아니면 조교가 하든지. 조교가 해도 뭐라고요? 굉장히 시간을 줄이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GPT를 써서 하면.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하는 방법 그걸 좀 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시스테매틱하게 만들어가지고 앱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니,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지는데 에피션시가 높아지는데 그는 그러면 완전 올킬입니다. 사람을 없앤다고 그쪽으로 가지 마라고 리플레이션은 네가 하는 일을 그대로 GPT 안 쓰고 쓰기만 해봐라 하든지 쓰면서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방법을 내가 조금 더 힌트를 주고 알려줄게. 아니면 내가 만든 앱을 써. 그러면 네가 뭐 만들 필요도 없이 굉장히 뭐예요? 애큐트하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게 하든지. 그렇죠? 그 두 개로 가는 겁니다. 에임은 뭐라고요? 뭐 아까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휴리스틱 뭐 이런 참 의미 없는 그림입니다. 이런 것 좀 그리지 마세요. 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거 그리지 말고 자 types of error를 했어요. 그러니까 instruction 하고 learning goal에 대해보다는 너무 지시사항 쪽으로 하고 multiple learning goal을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에러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프롬프트와 안 좋은 프롬프트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context question format example 요 룰을 따라서 했고 무슨 뭐 user intent model understanding 요 룰도 따라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concise 해야 되고 logical explicit adaptive하고 reflect를 뭐 하게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우리는 shape within each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이런 거 만든 거예요. 그냥 뭐 이제 굉장히 좋은 게 이것도 이제 온톨로지죠, 그죠? 그 사람이 한 테이블인데 트리 구조로 만들었어요. 컨텍스트와 미션으로 하는 게 뭘 해라. 어떤 컨텍스트에서 무엇을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clarity와 specificity를 위해서 format과 conciseness, domain specificity를 크라이테리언들을 일부러 나눈 거예요. 좀 안 좋은 거, 좋은 거.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좋은 거는 다 굿으로 다 하고 요렇게 만들면 뭐예요? 굿이 나오고 average는 요것들만 하면 average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들만 하면 안 좋은 게 되겠죠. 똑같은 프롬프트라도 뭘 하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말씀드려보세요. 요 룰을 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 좋은 거를 만들었잖아. 사람이 요 룰 보고 미션 to the AI가 unclear하게 뭔가 만들고 좀 roughly describe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clearly describe 된 걸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roughly describe 된 게 뭐야 도대체?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roughly describe 된 거고 뭘 어느 정도 써야지 clearly describe 된 거냐고. 여기에 subjectivity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criterion 자체가 그렇게 막 이거 했다고 막 clearly 되고 roughly describe 되고 사람이 그 미세 조정이 돼요? 기계뿐만 아니라 잘 안 됩니다. 이거 뻘짓이에요 이거.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average랑 이런 거 왜 해?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이걸 줬냐 안 줬냐 이렇게 하잖아요. 캐노니컬하게 예를 들면 이걸 예를 들어서 온톨로지를 줬냐 안 줬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해서 굉장히 명징하게 나누시라고 프롬프트 구조를 이제 experimental research를 만들 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장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프롬프트를 좀 roughly describe 된 프롬프트 만들고 clearly describe 된 프롬프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런을 시키는 건데 그 짓 하지 마. 하지 마. 그 웬 시간 낭비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 이게 좀 낫지. 결국 얘는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지잖아. 내용도 풍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양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잖아. 아니 당연히 부실한 것보다는 양이 많고 저기 뭐면 좀 자세하게 적은 게 잘하지. 그 이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비교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이걸 했냐 안 했냐 이건 괜찮아. 이걸 넣는 게 중요하냐 안 넣는 게 중요하냐 이건 좋은데 이런 거 막 roughly describe, clearly describe 이딴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프롬프트 만들 때. 네. 이 사람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점수를 매겨 가지고 뭐 프롬프트의 퀄리티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줬다라는 게 별로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요. bad, intermediate, good으로 나눴고 이게 뭐 차이가 나다? 아니, 차이가 나지 그 당연히. 코딩 스킴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코딩 스킴으로 어댑티브 된 거를 퀄리티를 이제 점수와 answer, 피드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9년이나 2006년도에 있는 코딩 스킴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나 봐요. 그게 돌리면 2009년도와 2006년도 하면 코딩 스킴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해서 하이 퀄리티 피드백은 2점 주고 1점 주고 0점 주고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각각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이렇게 만들면 GPT가 피드백을 줄 거 아니에요. 그 피드백을 주면 그 피드백에 대한 뭐라고요? 퀄리티를 어세싱하는 어떤 함수 같은 거나 뭐 NLP 같은 라이브러리를 썼나 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 good feedback의 definition은 이거고 2점을 줄 것이고 좋은 것은 뭐고 good feedback example은 무엇이다. content analysis.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example이 뭐라고요? good feedback의 example이다. 좋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2점, 1점. 좋은 거는 이거다. 나쁜 거는 뭐 나쁜 것도 주면 좋아요. intermediate도 주면 좋아요. 거기다가 주면 근데 이 피드백 퀄리티를 GPT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불확실해요. 혹시 기억이 나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라이즈라고 할 때는 뭡니까? 스스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이 루브릭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유용한 루브릭이 됩니다. 요거를 줘서 지가 한 거를 가지고 지가 이밸류에이션 하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뭐 했어요? 좀 안 좋은 거를 만들어서 줬을 때 실제 안 좋게 0점이라고 하는지를 보고 3점을 2점을 줬을 때 실제 2점이라고 하는 거를 주는 거면 만들 때부터 우리가 2점짜리로 만들 수 있고 1점짜리도 만들 수 있고 0점짜리도 만들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잖아. 나는 2점이라고 만들었어. 근데 얘가 2점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들면서 2점 만들고 실제 이밸류에이션 했는데 2점이라고 할까? 그거 똑같이 줘가지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GPT가 데이터를 만들고 지가 만드는 것을 셀프 이밸류에이션 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2점인데 2점으로 만들어. 실제 네가 그레이드 해봐. 2점인지.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궁뎅이가 들썩들썩하지? 지겹나? 재미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20번 generate 했습니다. low quality 20번, high quality 20번 해가지고 이제 샘플 사이즈가 60개가 나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아노바도 하고 뭐 반페어라니 코렉션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파도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더가 해가지고 이제 코더가 만들었고 랜덤으로 랜덤 어사이먼트 하고 커멘트 투 코드 하고 사람들이 이제 보고 한 거고 엑스퍼트가 11개 했고 노비스는 30개 했고 뭐 AI 피드백은 30개 해가지고 사람한테 어사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거는 피드백 받을 때는 이제 저기 뭐냐 low quality는 요만큼만 썼네. Please give feedback for the following learning goal에 대해서 피드백 줘라. 150에서 250 짜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second prompt는 좀 디테일하게 줬겠죠. 피타고리안 뭐 theorem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쪽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랑 차이가 나는 게. 그 피타고리안 theorem이 들어가 있고 criterion, 좋은 피드백에 대한 criterion, rubric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그랬죠. 좋아지려면 뭐가 좋은 건지 이야기를 하라고. 아시겠어요? 이 딱 차이는 그거야. 좋다라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럼 뭐 싸움이에요? 루브릭 싸움이라니까. 내가 루브릭을 잘 주면 좋은 거는 이런 거란다. 좋은 거의 이그젬플은 이런 거란다. 주고 만들어 그러면 무조건 퀄리티가 높아지죠. 그 차이밖에 없잖아 이거 지금. 두 개가 명시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굉장히 길죠. 그쵸? 여기서는 뭡니까? 피타고리안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갔지만 뭐가 또 들어갔어요? 너는 뭐 lecturer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프로페셔널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피드백 자체가 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stimulating question을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명징하게 정확하게 안에 들어가야 되는 좋은 퀄리티의 피드백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명령어를 쭉 줬잖아요. 그냥 피드백 해달라는 게 아니라 스페시픽하게 줬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해야 되고 어쩌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러닝 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 주제를 많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네. 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그리고 first person 톤으로 나한테 줘. 그러니까 you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your feedback을 주고받고니까 훨씬 다이얼로그처럼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세 번째 피드백을 만든 거야.
해보니까 뭐라고? high quality가 GPT does not write first perso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왔다 갔다 GPT write the first person thought 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부가적인 거 했고 결론만 봅시다. 데이터만 보면 여기 보면 expert feedback shows significantly higher quality than subcategories. 첫 번째 assessment criterion category에서 놓고 설명하는 것. 그쵸?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 그 다음에 뭐야? suggestion을 주는 것. 그 다음 explanation of suggestion and specificity. 이제 이런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assessment criterion AI가 이만큼 statistically significantly 차이 아니 mean, mode, median이고 이거는 max고 emphasy고 p-value 어디 갔어? 어딘가 있겠지. 아무튼 그런가 봐. AI가 높은 question에서도 높고 suggestion에서도 expert보다는 뭐 조금 낮네. suggestion 같은 경우는 question 같은 경우는 훨씬 잘하고 그 다음에 explanation of suggestion도 얘가 좀 잘하고 일단 explanation은 이 말빨이잖아요. 쭉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훨씬 자세하게 써줄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correctness가 중요한데 이게 4.0 썼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확도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4.0을 써가지고 그리고 피타고리안 정리하는 거 계산하는 게 아니었잖아. 피타고리안 정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4.0 이때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Advanced Data Analysis Module 안 썼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랭귀지 모형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과제 자체가 뭐였어요? 계산 문제예요? 아니면 피타고리안 정리 개념 문제예요? 개념 문제였잖아. 잘하지 그럼. 훨씬 더 잘하고. 근데 엑스퍼트가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진 게 난 좀 이해가 안 돼. 그게 뭔 엑스퍼트야? 뭐 틀릴 게 뭐 있어 여기? 그쵸? 좀 이상해요. 이거. 아무튼 디스커션은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AI 피드백이 좀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하이 퀄리티를 보이는 것이 하이 퀄리티 그 프롬프트가 하이 퀄리티 피드백 리절트로 나오더라. 그러고 이제 끝났고 뭐 나머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이야기 했는데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보시고 저는 뭐 크게 뭐 동의처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Formative Assessment는 결국에는 목적 자체가 Promote Learning을 하기 위한 피드백을 주기 위함이고 그 피드백 자체가 뭐 타임리 하는 건 좋아요. 뭐 시간 뭐 컴퓨터가 하니까 뭐 근데 맞춰준다는 얘기가 뭘 맞춰준다는 얘기냐고. 그래서 cognitive level이라든가 그 친구의 뭐 어떤 affective한 도메인이라든가 아니면 cultural한, social한 쪽에 우리가 기계가 맞춰주면 language라든가 이런 거 맞춰주면 그쵸? 취미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맞춰주면 훨씬 engaging하고 motivational 하다라는 거예요. 기계가 그렇게 맞춰주게 되면. 그리고 맞춰줄 때 궁극적으로 engaging하고 진짜 하려고 하면 질문의 형태로 질문을 던져야지 자꾸 답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한번 풀어봐. 그쵸? 그런 형태로 나올 때 좋다라는 게 100만 개도 더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러닝에 연습 문제 풀어보는 게 단위 시간당 가장 효과적입니다. 점수 올리는데. 진짜 그래요. 나 그 문항을 정말로 그렇게 방대한 문항, 스페시픽한 문항, 맞춤형 문항을 만들어서 피드백 속에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자포 다 떼고 갔고 그다음에 여기서 봤던 거는 뭐냐면 그냥 얘네들이 계산한 피드백의 퀄리티 점수가 높더라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좋더라 했는데 조금 더 엑스퍼트가 리뷰를 해서 정말로 저 높은 거를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 넣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계가 지가 그 퀄리티를 리뷰하는 그 프롬프트 있죠. 스스로 하는 그 루브릭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이번에 대박을 치시려면 결국엔 학습이 성장됐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그냥 퀄리티가 좋았다는 거지. 이 퀄리티랑 저 퀄리티랑
학습에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링크는 그 점은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잇기 위해서 한번 해 봅시다. 그게 인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은 이밸류에이션으로 시작해서 이밸류에이션으로 끝나는, 그리고 그곳에는 뭐라고요? 좋은 게 뭐야? 루브릭. 그쵸? 네가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게 뭐야? 측정해야 되는 지식이 뭐야? 도대체 네가 학생이 알아야 될 게 뭐야? 온톨로지 뭐야? 그다음에 루브릭 생성해서 집어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고,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하지 말고 멀티턴, 그 그지만 그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만들어 가지고 단계별로 쪼개 가지고 전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아키텍처를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